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지능회 한자 교육 지능회 교재를 활용해서 3급 수업 3과 두 번째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과는 사회, 정치,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개 정도 배우실 텐데요. 20개 한번 뭐 배우는지 보시겠습니다. 법모, 무역할무, 재빠름인, 일반밤, 방해할 빵, 가변, 달릴 뿐, 어지러울 뿐, 살찔비, 버릴사, 관청서, 용서할 서, 보낼 수, 역마여, 도울원, 맡길위, 넉넉할류, 혼인할인, 편한일, 재물자 이렇게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다 배우시고 난 뒤에 제가 또 마지막 화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자가 이루어진 정리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법모 본뜰모인데요. 이 법모 본뜨다는 건 틀입니다. 틀모. 나무로 만든 틀을 만들어서 없앨막,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본뜨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막 발음이 모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나무 틀을 만들어서 없던 걸 만들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다, 그 틀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규격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규범이다, 모범이다 할 때 쓰는 모범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발음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외우세요. 무역할무로 많이 아시는데 바꿀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이 무역할 무자라는 표현이 원래는 바꾸다인데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한자가 토끼묘처럼 보여서 저는 토끼묘로 해석을 할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아래는 조개팩에 돈을 상징하는 부수가 왔어요. 그래서 자, 내가 토끼를 줬더니 토끼 값으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토끼를 얻었고 나는 돈을 얻었죠. 서로 교환을 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자도 원래는 바꿀역, 쉬울위 발음이 두 개인데 여기서 역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읽기 문제로 잘 나오는 한자예요.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재빠름인 총명할 민자는 민발음으로 읽어보는 정말 민발음이 쉽게 생각나지 않아서 오답률이 많은데요. 어머니 모자만 눈에 보여서 모발음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니까 잘 보시는데 매양매라는 한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한자예요. 매양이라는 말은 매번 같은 모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모양에다가 매번 매일 수시로 칠복 때려서 행동이 느리거나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자극을 주어서 재빠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빨라지다, 예민해지다, 빨라지다 해서 예민하다든지 민감하다든지 할 때 쓰는 정말 일상 용어에서 잘 쓰는 단어인데 한자 발음이 매 발음도 아니고 어미모 발음도 아닌 민 발음이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일반 반자에서 유념하게 보시는 건 이 앞에 있는 한자입니다. 배주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다 배하고 관련된 한자인데요. 뒤에 몽둥이 수라는 한자를 집어넣는데 배에 몽둥이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에 몽둥이처럼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노예요, 노. 배를 움직이려면 그 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 노를 써서 배에 노를 활용해요. 해서 배를 움직이듯이 일반적으로 배 움직일 때 쓰는 건 이도다, 일반적으로 쓰임이 있다 해서 일반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배주가 들어가면 배하고 관련된데 몽둥이라는 노를 활용해서 움직이다, 이렇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썼던 한자라는 거, 단어도 일반, 전반, 그러니까 배가 아닌 다른 훈음을 쓰고 있는 것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자 말고는 배주가 들어가면 정말 다 99%다 배입니다. 얘만 좀 특별하니까 유념해서 봐주세요.
방해할 방이 나왔는데요. 여자하고 모방이라고 해서 방해할 방자라는 한자입니다. 이게 이제 모방이 모서리 방향 방법인데 여기선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여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일에 참견을 하니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더라 라고 해서 방해할 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계집녀의 부스 특징이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약간 하대하고 좀 나쁜 걸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간사할간을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남존여비 사상 때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고 서양에서도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여자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주어지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활용해서 쓰는 한자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여자가 어떤 끼어드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 속담에도 여자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말 있잖아요.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으로 쓰는 단어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면 아주 희망적인 그런 박사님들의 책을 좀 봤는데요. 미래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부유하게 산 여자들의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날 거고 여자의 권리와 권한이 세질 거라는 말을 다 정말 많은 박사님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로 보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이런 온라인 같은 것이 생기면서 평등하게 받게 돼서 그런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고요. 또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자기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남자들이 갖지 않는 섬세한 성격 덕분에 어떤 소비자나 어떤 기업을 겨냥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일에 여자들이 참견한다면 많은 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 예견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성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여자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지금 그렇게 능력을 좀 발휘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여자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 책들을 보니까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옛날 한자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단에에 이런 게 있어서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자들이 옛날엔 이렇게 어떤 방향에서 끼어들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해, 무방 이런 식으로 쓴다. 가변자를 보시면 가변, 가장자리 변이라고 해서 한자에서 이렇게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흔히 여러분은 책받침이라고 아실 텐데 얘는 책받침이 아니라 착이라는 발음의 받침 역할을 해서 착받침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기에 책받침이 책받침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게 들어가면 움직이다라는 부수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한자가 보이지 않는 면인데 움직여서 갔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자리입니다. 강의 가장자리가 강변이고 바다의 가장자리가 해변이 되는 것처럼 가장자리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방 가운데는 보이지만 가장자리는 쉽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수학 용어에서도 삼각형 보면 삼각형의 변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세 개잖아요. 사각형의 변은 네 개 이렇게 가장자리의 선들을 또 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학 용어에도 쓰는 변자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보이지 않다라는 한자를 썼냐?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한자는 코 구멍을 상징하는 구멍 혈자고요. 아래가 모방자예요. 사방인데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자는 코를 상징해서 코 구멍이 됐잖아요. 콧구멍은 사방에서 잘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을 면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대요. 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콧구멍을 보려면 제가 고개를 들어야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다 가장자리로 가다 해서 이렇게 쓰는 한자라는 거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획수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들으면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달릴 분자를 보시는데요. 큰 데에다가 이 아랫부분이 풀회라는 한자인데요. 풀밭을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고 바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큰 데는 양팔을 막 휘두르면서 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동작을 크게 하고. 그래서 바쁘게 가다를 분주하다, 분망이다, 동분서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자겠죠. 그래서 달려가다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울 뿐인데요. 쉬워요. 나눌 뿐의 실이니까 실을 다 칼로 나누면 그 실이 조각이 나면서 아주 어지럽혀져 있겠잖아요. 불란스럽고. 그래서 어지럽다가 포인트고요. 분란이다, 어지럽다, 난동이 일어났다, 내분이다. 그럼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났다 이럴 때 쓰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발음도 쉬워서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살찔비자를 보시면 앞에 신체를 상징하는 육자입니다. 분명히 달월처럼 생겼지만 육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고기 육자에서 있는 사람인 자를 한일로 바꿨지만 달 모양처럼 보여서 육달월이라고 부르고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되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는 여기에 보다시피 뱀파라고 했지만 원래는 몸기자가 변형된 거라고 보십니다. 뱀파였다면 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기자가 변형된 한자여서 몸이 살이 쪄서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정말 살찌면 턱이랑 목이랑 붙고 허벅지, 배 이쪽도 다 하나가 두리뭉실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기자가 이렇게 변형된 걸로 보시면 좋겠고 비만이나 비대하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제가 또 어디서 본 글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살을 빼려면 살 빼는 거의 정석은 뭔가요?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죠. 그런데 보통 살을 빼는 사람들은 살 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뭐 먹었냐고. 뭐 먹고 뺐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뭘 먹었냐가 아니라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건 비만 탈출은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안 먹었냐고를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다 뭘 먹었냐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뭘 먹기 때문에 못 뺀다는 글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저를 보는 듯한 글이어서 그랬습니다. 맨날 뺀다고 뭘 먹어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건 안 먹어야 빠지죠. 좀 재밌었어요. 이 살찔비는 몸기가 변형된다는 거. 버릴 사자 보시면 앞에 손수에다가 뒤에다 집사인데요. 집에 필요 없는 걸 손에 들고 뭐예요? 버려요. 그래서 취사하면 가져오고 버리던데 이걸 약간 확장하면 사생취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살신성인 사생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이 다 모여 사는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사는 집의 공간이 얼마나 좁고 또 많이 자기들의 생활 공간을 뺏기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가구도 많이 바뀌고 공간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집 정리는요,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남 쓸만한 것들은 다 나눠주고 아껴서 이렇게 다 주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공간이 나오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남을 주면서 좀 치우다, 버리다, 없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관청서 맡을서를 보시는데요. 이 그물망자를 유심히 보는데 이 그물망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한자를 잘 보시면 이 그물망인 이 자가 이렇게 변한데 얘는 나중에 그물망이 아닌 눈목으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마다 그물망인지 눈목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한번 배우실 텐데 그럴 때 눈인지 그물인지 한번 보시고 아래 사람자를 썼으니까 이 그물 같은 망에 사람을 집어넣었잖아요.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물에다 집어넣겠어요?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할 때 쓰는 거고 거기서 높은 사람을 서장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쓰임 말고 우리가 카드를 쓰면서 내 거라는 확인으로 서명을 하죠. 그때도 이 서자를 씁니다. 보통 서명에 한자를 쓰라고 하면 글서인 줄 아는데요. 나의 직함을 쓰는 게 서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5만 원 이하는 무서명으로
서명으로 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서명을 일을 했을 때 보면 제가 주유할 때도 보면 제 사인 안 해도 주유소 아저씨가 알아서 제 사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청서 이 맡을 서자는 원래 서명할 때 서도 된다는 거.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많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원 이하 무서명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용서할 서자입니다. 위에가 같을 여자고 아래가 마음심을 써서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좀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서로 용서가 되고 어질게 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한자인데 아주 철학적인 한자죠. 용서하다의 용자고요. 충과 서할 때 쓰는 한자인데 이거는 아주 유교에서 중시하는 인의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서자가 아주 강조되는 게 논어굴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아주 부자였던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한 가지 말로 딱 내 마음에 새겨두고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공자가 이 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고 해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바는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렇게 평생 살게 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충언인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들도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공이 상당히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근데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혹시 교만해질까봐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마음을 해보면 용서, 충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보낼 수, 실어나를 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낼 수자는 앞부분에 차를 쓰고 뒷부분이 그랄 유자인데 얘가 들어가면 거의 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정말 90% 이상은 유인데 이렇게 수 발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발음이 다 틀리게 생겼잖아요. 수입 수출할 때 쓰는데요. 옛날에 수출을 한다거나 수입을 할 때 육로로는 수레를 이용하고 수로로는 배를 이용하는데 이게 배를 상징한 한자입니다. 앞에 달월처럼 보이는데 달월보다 또 이렇게 꼬그라졌죠. 이럴 때는 배주를 상징하는 한자인데요. 잠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로 써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바로 배주를 상징하고 배가 지나가면 이게 물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배, 실어 나르다, 수출, 수입 해서 쓰는 한자라는 거 꼭 그렇게 이념해서 외우세요. 자, 역마역 역력자인데요. 말마에다가 뒷부분에 지켜볼 역자인데 드디어 이게 바로 눈목자입니다. 눈목이에요. 이게 눈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뭔 자냐? 이게 다행행이라는 한자인데요. 다행행자는 죄수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죄수가 도망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감독을 한다는 뜻이겠죠. 지켜보는데 여기선 죄수가 아니라 죄수를 지켜보듯이 누구를 지켜봐요? 말을 지켜봅니다. 말이 잘 달릴 수 있겠는지, 힘이 남았는지, 배는 고픈지, 아픈 데는 없는지를 봐야 내가 먼 길을 가든 싸움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이 쉬면 누구도 쉬어야 주인도 쉬죠. 그래서 이 기점으로 맞는 게 바로 우리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기차역 주변에는 숙박과 먹는 유흥가와 노는 데가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이 쉬는 동안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장, 역전 이럴 때 쓰는 역자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위에가 눈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도울 원자는 손 모양이 다 온 한자인데요. 이 손수는 옆으로 오면 이렇게 씁니다. 이의 원은 원래 당길 원인데 손들을 다 당겨서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 손들의 총집합인데요. 손들을 다 모아서 도와주던데 제가 아주 큰 일을 한다고 합시다. 아마 제가 이제 뭐 김장을 한다고 하면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나를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주다, 원조해주다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 손이 어떻게 숨어 있느냐 제가 한번 손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디 어디가 손인지. 먼저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써서 손톱조라는 한자예요. 그 다음 여기에 왼좌하고 오른위에 썼던 그런 윗부분의 한자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좌 오른위에 있던 한자에 다시 오른손을 상징하는 또자를 집어넣어서 손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손, 뒤에 있는 이렇게 손 했으니까 도와주는 손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원, 원조 이럴 때 씁니다. 이 맡길 위자는요, 벼화하고 여자를 상징하는 한자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여자 아이의 불수의 형식상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자가 벼가 다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이고 남자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산다라고 해서 맡길 위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여성분들의 지위가 좀 바뀌다 보니 해석을 약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벼화자를 이렇게 하셔도 되죠. 곡식이잖아요. 곡식을 여자에게 맡기다, 살림을 맡기다 해서 맡길 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하다, 위원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보셔도. 넉넉할 유자도 일단 별표를 하고 잘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오드고 뒤에가 골짜기 곡자인데 어디에도 발음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유추하기가 힘들고요. 오드에 골짜기 곡자를 쓰셔서 옷에 골짜기가 남다, 옷에 품이 남다 해서 넉넉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넉넉할류, 너그러울류, 옷이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보통 뭐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다, 돈이 남으면 부유하다인데 옷에 골짜기가 남는다는 표현을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입었던 청바지 입고 지금 살 뺀 후에 청바지 입으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젊은 날에 약간 약선과 기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기가 잘 통하면 된대요. 그러면 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서 이렇게 좀 저희한테 강조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기가 통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통하는 옷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는데 흔히 우리가 입는 한복입니다. 한복. 지금은 조금 한복을 개량 한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넉넉한 옷을 입어야 사람의 체온이 조절이 되면서 기가 통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입는 옷 보시면 어때요? 기가 하나도 안 통하게 입죠. 다 딱 달라붙는 옷에 입는 둥 마는 둥 하는 옷에 아예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공감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나이 들면 그런 개량 한복을 입어볼까 하는데 가능할지 조금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드 넉넉한 옷입니다. 혼인하는 여잔데요. 여자가 혼인한다는 건 내가 평생 의지하는 남자를 만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의지할 인자인데 여기서 이날인이라고 대표 온음이 돼서 제가 썼지만 의지하다로 보는데요. 큰 네모 이불 위에 사람이 대자로 누워 있어요.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의지하는 남자를 만나는 일, 그게 혼인, 인친 이렇게 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편한 일자, 뛰다 일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뛰어가다인데 누가 뛰어갑니까? 토끼가 뛰어가죠. 여러분, 토끼 달리기 잘하죠. 토끼가 사냥꾼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가서
안 잡혔습니다. 그럼 토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머, 다행이다, 편안하다, 막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일, 뛰다 일 해서 안일하다, 그 편안함을 벗어나면 일탈이다 하는 한자입니다. 이것도 한자 시험제 잘 나오는데 보십시오. 착자와 토자로 이루어졌는데 발음 역할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다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인데요. 자, 재물자자를 보시면 이렇게 버금차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조개패는 돈이라는 건데 돈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해석을 갖는 한자인데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1번이죠.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했는데 사람의 존재가 요즘은 돈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두 번째 가치로 두면 좋겠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가치를 잘못 두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잠도 안 자고 쓰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그걸 지키기 위한 전전긍긍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돈은 그러려고 모으는 게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큼 자본가가 아니어서 그런 기분을 모르진 않겠지만 어, 돈은 없어도 가치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두 번째로 놓고 살아야 행복하죠. 그래서 뭐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료, 자본 이렇게 돈하고 관계된데 발음 조심하세요. 차 발음이 자 발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자를 배우셨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번모자는 나무 틀로 만든 틀모 본뜰모였고요. 무역할모는 토끼하고 돈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였죠. 재빠른 민자는 매번 채찍질 했더니 행동이 빨라졌다고 했고, 일반반은 원래 배의 노를 상징하는 한자인데 일반적으로 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여자가 사방에서 좀 일에 끼어들게 되면 방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변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 가장자리다. 풀밭을 열심히 달렸다. 실을 나눴더니 어지럽혀졌다. 사람 몸기가 이렇게 뚱뚱해져서 변형이 되었다. 집에 있는 나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마음을 같이 했더니 용서가 되었다. 차 수레와 배에 실어 나눠 수입 수출을 했다. 말을 옆에서 지켜보고 쉬게 한 곳이 여기였다. 손들이 모여서 도와주었다. 여자에게 곡식을 맡겼다. 그다음 옷의 품이 넉넉했다. 의지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결혼이다. 토끼가 도망가서 편안했다. 돈은 두 번째다. 재물이다. 이렇게 편안하시죠? 괜찮지요? 자, 오늘 이렇게 20자 배우셨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한자 급수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